소소공방에 오셨습니다. 저는 임현균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반한다는 거 생각해보면 찰나의 순간이지요. 우연히 듣게 된 노래, 누군가의 눈빛, 목소리, 눈이 자꾸만 가는 꽃 한 송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오시는 분은요, 어떤 한 시 한 구절에 반해서 약 30년이 넘게 그 시인을 사랑하고 있답니다. 대체 어떤 시인이길래 그렇게 흠뻑 반한 것일까요? 그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문희순입니다. 방금 공방지기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한 38년 정도 한 여성 시인을 사랑하고 흠뻑 빠져서 지내고 있는 네. 고전문학 전공가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야, 이 어떤 시인이길래 30년이 넘게 사랑을 하고 계신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김호연재, 이름이 호연재인가요? 네, 아니 이름은 전해지지 않고요. 아, 그래요? 호연재라고 하는 거는 호세요. 아, 호인데 네. 보통은 호를 먼저 쓰고 이름을 썼는데 이름이 없기 때문에 네. 김호연재라고 부르는군요. 이름이 전해지지 않아서 네. 그냥 이름 삼아서 네. 김호연재라고 그렇게 부르죠. 네. 어떤 시인입니까? 네. 그러니까 1681년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300여 년도 훨씬 더 네. 전에 태어나셨고요. 우리 지역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에서 네. 태어나셨는데 19살에 대전에 혼인해 오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42살에 돌아가셨어요. 네. 좀 일찍 가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네요. 네. 예, 한 23년여를 대전의 여성 시인으로 네. 이렇게 살다 가신 분이고 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한시 작품 244수를 남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아유, 그렇군요. 네. 조선시대에 그 한시를 많이 쓰신 분인데 어떤 시들을 쓰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시인이시니까 네. 제가 한번 당신이 쓰신 244수 중에서 한 수만 먼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아까워라 이내 마음 탕탕한 군자의 마음 겉과 속 숨김 없으니 밝은 달이 흉금을 비추도다. 맑고 맑음은 흐르는 물과 같고 깨끗하고 깨끗함은 흰 구름 같아라. 화려한 삶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뜻은 구름과 물의 자취에 있도다. 속된 무리와 하나 되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 도리어 그르다 하네. 규방 여인의 몸된 것 슬퍼하노니 창천은 가히 알지 못하리라. 아, 할 수 있는 일 그 무엇이랴. 나는 다만 각각의 뜻을 지킬 뿐이지. 이렇게 이런 시를 네, 한 수를 네. 뽑았습니다. 시 제목이 슬퍼서?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쓰신 원 제목은 자상. 스스로 상처받는 거예요. 자상. 예. 아. 상처를 받고 있어요, 이분이. 구절을 보니까 네. 어떤 것이 저 귀에 딱 꽂혔냐면 속된 무리와 하나 되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 도리어 그르다 하네. 네. 이게 참 어찌 보면 어떤 집단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다름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거든요. 안채에서 그저 하루 부단하게 살림하시고 가정 경제를 돌보는 여성이 그 누구에게 속된 무리들한테 왕따를 당하거나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없을 것 같지만은 맞아요, 네. 이분은 스스로 그런 상처를 지금 입고 계신 상태고 그 상처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냐면은 그 첫째 구절에서 이제 그분이 쓰신 것처럼 아까워라 이내 마음 탕탕한 군자의 마음 너무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차오심 이 내 마음. 근데 그 내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탕탕한 군자의 마음인 거예요. 와, 조선시대 여성들이 감히 자기 자신을 군자의 마음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는 여인이 그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런 군자의 마음, 그 군자도 단순 군자가 아니라 도도하게 흐르는 이 뭐 막을 수 없는 이 도도하게 흘러 넘치는 이 탕탕한 군자의 마음을 가진 난데 이 세상과는 맞지 않는 거죠. 아유, 네. 그렇군요. 설명해 주시는 문 박사님의 그 목소리에서 이미 많은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시에서 굉장한 내공이 느껴지는데 네. 특별히 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지역을 선비의 고장이라고 하고 충청도를 네. 그렇게 말하는데 선비하면 보통 군자하면 남성을 우리가 연상을 하지 네. 여성을 그렇게 연결시키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숨겨진 여인이 우리 지역 바로 우리 옆에 버스를 타면 20-30분 거리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네. 실존해 계셨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요. 네.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을 글로써 이렇게 표현해냈다라는 그 용기 그리고 그 자존 그런 것들이 멈출 수 없게 하죠. 그분에 네. 대한 사랑을. 그 혹시 호연제잖아요. 네. 호연제인데 그 호연이 호연지기 할 때 쓰는 그 한자하고 같습니까?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예, 예. 누가 그걸 만들어 주셨나요? 그 맹자의 호연지기가 나온 이후로 이제 호연지기를 말하는데 보통 우리가 호연지기 하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네. 마을을 굽어보면서 야호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호연지기를 생각하는데 사실 이 호연이라고 하는 말은 이 우주에 가득 찬 그런 기운인데 그 기운은 도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네. 내 마음에 비추었을 때 한치의 그 거리낌이 없거나 그런 상태에서 호연지기거든요. 네. 근데 이 남성적이고 이 호방한 그 언어를 이 스스로 당신이 자호하신 거거든요. 스스로 지으신 거군요. 누가 지어준 호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뭐 시에서도 느꼈지만 굉장히 좀 깨어 있다. 그 시대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양상,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여성이셨습니까? 요즘용어로 말하면 최고의 엘리트 여성 지성인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죠. 네, 어떤 점에서 그게? 그분은 그러니까 소녀 시절에 공부를 차등없이 배웠거든요. 아, 그래요? 이 집안은. 그러니까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뭐 아버지는 당대의 그 절의의 상징이신 선원 김상용의 손자이시고, 네. 어머니는 또 당대 문장 4대가의 한 분이신 월사 이정구의 손녀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충절과 그 문장의 최고 DNA를 한 몸에 받으신 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패밀리 DNA가 아주 굉장히 네, 좋았던, 네. 훈훈했던 그런 그 가문의 따님이셨군요. 그런데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뭐 그러면 금수저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고조 할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셨냐면 병자호란 한때 강화도에서 순절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충절의 그 피를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당하신 면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성정을 가지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피 속에 그냥 그 국가, 네. 그다음 민족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계속 흐르고 있었겠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사실 이 두 집안의 아이들이 이제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그 지나온 시절 다른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이 맞춰가는 것이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호연재 선생님도 말하자면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과거의 어떤 형제나 부모님에 대한 어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한 시로 좀 많이 남기신 것은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혼인 후는 혼인 전과의 문화적인 충돌이 좀 많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즘 최근에도 어떤 여성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친정을 평생에 몇 번 못 가보셨다고 그러세요. 그래요? 예, 지금도? 네, 지금도. 지금 그분이 80도 안 되셨는데 친정 출입을 몇 번 못 하셨다고. 옛날에는 그랬었죠. 네. 맞아요. 네. 조선시대 300년 전이라고 한다면 일생에 친정 출입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활약하시고 시를 교감하시는 그런 부모와 형제들과 좀 조금 자유롭게 그렇게 성장하신 분이 혼인 생활은 좀 이제 그와는 좀 반대인 그런 환경에 처해지다 보니까 주변에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 사실 없잖아요. 그런 시를 하나 좀 더 선정해서 네. 하나만 더 낭송을 좀 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꿈속에서 그 그립죠, 홍성을 그립죠.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겠네. 예, 예. 친정 부모와 형제를 그리워하는 그런 시가 또 있습니다. 꿈속에 혼이 돌아 고향에 돌아가니 노을 안개 강에 가득하고 물은 부질없이 물결치도다. 어초는 쓸쓸히 봄빛 저물었는데 아득히 높은 집이 우리 집이로구나. 방초 도단한 못두개는 푸른 잎이 끼었고 이리저리 떨어진 꽃 땅에 가득히 붉었어라. 주렴을 밭만 걷고 서로 나와 웃으며 맞으니 형제들 옛집 가운데 완연하였도다. 은근히 묻고 대답함은 평상시와 같은데 서로 그리웠었다는 말에 눈물 절로 흐르며 그리움에 그 몇 번이나 애가 끊어지려 했던가. 아우의 얼굴 이미 쇠하고 형의 머리 희었구나. 호련히 물 위에 새벽 조수 움직임을 듣나니 꿈속의 혼 돛대에 떨어지는 소리에 놀라 깨었네. 돌아오매 서글픈 마음 찾을 곳이 없고 오직 서창에 지는 달 비침을 보도다. 네. 이게 이제 꿈속에서 고향을 가가지고 이제 언니 오빠 막 만나서 껴안고 느낌이 벌써 이렇게 뭐 벌써 나이 들어서 머리가 하얗게 된 것까지도 상상을 하면서 사실 쓰신 시네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에서도 보면은 이제 어촌이에요. 오두리가. 네네. 그 이제 서산 간척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어촌 마을이었는데 이 집에 가보면은 그 집 바로 밑에까지 바닷물이 조수가 밀려오고 파도 소리가 들리는 그런 형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어촌 마을에서 뛰어놀고 요즘 같이 봄이 되면 막 쑥이 올라오면 쑥전을 지지고 그렇지. 파전 노래를 하면서 술동이를 기울이면서 이분들은 꼭 곁들인 게 문학행위였어요. 시를 주고받아야 돼요. 술만 마시면 안 돼요. 가족 문화가 아주. 근데 이거는 음주 강요에 불과해요. 네. 거기에서 꼭 음주 가문이네 그럼. 가문이죠. 네네. 그래서 꼭 시를 짓고 그런 그 문화 행위를 했던 가족들이거든요. 근데 막 거기 가서 막 껴안고 울면서 언니 오빠 그러게. 귀밑머리가 휘어졌구려 하는데 아차 꿈인 거예요. 꿈이었어요. 네네. 네, 꿈이어서 그 허망함, 그 쓸쓸함, 그 허전함에 대해서 읊은 시가 바로 이 몽귀행이라는 시예요. 네, 저는 문 박사님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혹시 전생에 김씨 아니셨을까 이렇게 남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 씨보다는 김 씨를 더 많이 알아요. 문 씨보다 김 씨를 말씀하시면서 거의 네. 마치 언니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엄마 얘기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어딘가요, 저기가? 아, 저기가 이제 오숙제라고 오숙제. 소대헌. 아, 소대헌은 호연제 남편 송요하 선생의 호고요. 오숙제는 아드님 송이큼의 이제 사랑방이시네요. 아, 네. 석가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네, 네. 저 안채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김호연제께서 거주하셨던 그런 공간이시고요. 지금 저기 문이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다락방. 아, 네. 네, 네. 저기가 바로 네. 김호연제 문학 서고 아, 네. 라고 볼 수 있어요. 옛날의 정치가 아주 그대로 남아 있네요. 저기는 이제 안채 뒤에 있는 가묘네요. 네. 네. 저 안채라는 그 가옥의 그 구조가 여성들이 사실 외출이 사실 금지당하고 밖으로 못 나가는 경우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 호연제 같은 분들은 좀 어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약간 그 자유분방한 뭐 생각을 좀 갖고 계셨을 텐데 얼마나 좀 답답하셨을까요? 호연제의 삶을 이루해준 네. 많은 친구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문방 사후 붓과 벼루와 먹도 있었겠지만은 정말 그것들이 해결이 안 될 때는 약주를 좀
과하게 드셨죠. 아, 그래요? 과하게 들렸구나. 네. 그래서 네. 금방 그 화면에서 봤던 네. 안채의 그 대청마루에서 네. 벌려덩 누우셔가지고 아. 그 상태에서 취중 작시 시상이 더 잘 떠오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그렇게 시를 지으시기도 하고 아, 저기 뭔가요? 김우현제 그 축제네요. 아, 축제를 하시고 8회 축제였네요. 예. 호연제 묘소 아, 네네. 묘소 옆에서 예. 호연제 시를 낭송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음. 저 옥류각 아. 저기에 김호연제께서 그 가르쳐 주신 고택마당에서 네, 김호연지의 한 시를 음. 정가로 불러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었습니다. 네, 네. 저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림 그리기도 하고. 예. 아,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코로나 때는 잠시 멈췄고요. 꼭 정기적인 건 아니지만은 네. 네. 하다 보면은 열심히 연구도 하시고 알리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런 그 자기가 좋아하는 언니 같기도 하고 아니면 엄마 같기도 하는 분이신데 위로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언제 받으셨나요? 위로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뭐 전 특별한 종교는 없습니다만은 종교같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힘들거나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마음속에 염원을 빌기도 하고 네. 묘소에도 가끔 찾아가요. 아, 네. 그건 뭐 그분이 저를 어떻게 뭐 구원해 주겠는가 이제 그런 것보다도 제 안에 있는 마음의 안식.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런 안식처가 있고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내가 열망하고 갈망하고 이루고자 하였으나 조선 사회에 그 현실에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다만 나의 도리를 할 뿐이다. 그러니까 할 뿐. 이런 말씀을 자경편이라는 산문에서 남겨주셨는데 어느 날 그 할 뿐이라는 그 용어가 화두처럼 저에게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살면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이나 그런 요소들이 부닥쳤을 때 호연제의 그 할 뿐, 할 뿐을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해방감 같은 거요. 제가 그런 행복감을 누리면서 모든 주제가 좀 풀리는 듯한 네. 그런 감정을 가졌습니다. 네.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다 아. 지나서 여기서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대전 동구에 가면 그 송시열 사당이 있는데 저는 그 앞에서 그냥 산책이나 좀 했었지 그 속에 그렇게 귀한 그 김호연제라고 하는 시인이 살았던 흔적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대전 분들 혹은 뭐 외지에 계신 분들도요 한번 대전 오시면 꼭 들리셔가지고 그 옛날 그 멋진 시인의 음성과 자취를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소소공방 시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셔서